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교재 68페이지에 95의 기출문제에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절차는 무엇인가? 요거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우리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각종 장부에 전기하고 그다음에 수정전 시산표 각종 장부에 전기가 되면 수정전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기말 수정 분기하고 여기도 분기니까 분기하면 또 각종 장부에 전기가 되고 수정 분기하고 나서 시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얘기하고 수익과 비용을 뭘로 마감해요 우리가 손익으로 마감을 하고 여기 써놨구나 계정 마감 수익과 비용 손익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나 또는 미처리 결손금 마감을 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이제 무슨 이월로 차기 2월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면 각종 장부에 옮겨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수정전 시사표로 가고 기말 수정 분기도 분기다 보니까 분기하면 또 각종 장부에 전기하고 기말 수정 분기했기 때문에 수정 후 시간표로 옮겨지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손익계정은 전산회계 2급 그 개인 기업이면 자본금 마감. 전산회계 1급부터 법인 기업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이익 봤을 때는 손해 봤을 때는 미처리 결손금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냥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더 빠르냐 그거 물어본 거야 지금.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구 먼저 해줘야 돼?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 작성해줘야 되겠네. 그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다음 수정전 시산표, 그 다음에 기말수정 공개, 수익비용 계정 마감, 재무제표 작성 승인. 여기서 굳이 순서를 따지면 이해 가나요? 1번 답은 2번이고 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 하나 우리 필기하시면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현금, 통화대용 유권 포함. 현금,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사유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채권 및 단기 금융상품 중 최대결부터 만기 1년 이내 이걸 얘기하고 요금을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화되니까 담보 설정분 제외예요. 요금을 예금은 담보 설정분 제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통화대용 주권 포함.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인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고 어?
그렇지. 3개월인데 누가 이렇게 써놨지? 이게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은 채권 및 단기금융 상품 중 700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이내인 거. 그 다음 요금을 예금은 담보 설정분은 제외한다. 우리 국제환급 통지서는 현금이죠. 그지? 통화대용증권 현금. 우편환증서도 통화대용증권 현금. 자기가수표도 통화대용증권 현금.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에 도래한 정기적금은 현금성 자산. 자, 그래서 20만 원, 50만 원, 74만 원이 현금 및 현금 자산이고 선의자 수표는 어음으로 봐요. 어음. 주면은 지금 받으면 받으러. 직원 가불금은 임직원 단기채권. 직원 가불금은 임직원 단기채권입니다. 그래서 걔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4만 원 됐을까요? 2번 답은 3번이고 자, 이어서 3번. 요즘에 3번 같은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가 빈칸이 여기가 빈칸.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XXX로 돼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다가 해놔야 되겠구나. 여기 밑에 보시면 단기 중 횟수가 불가능한 것을 판명되어 대손 처리해야 될 외상 매출은 얼마다? 5천 원이다. 그러면 기초대출이 얼마였고? 5만 원이었고, 요 외상 매출금이 대손 발생한 거, 대손 발생. 무슨 발생? 그 대손 발생해서 5천 원 상계 처리했어요. 5천 원 상계 처리. 그 5만 원에서 5천 원 사용했으니까 이제 얼마가 남았어? 4만 5천이 남았죠. 이거 사기율이 대손 추산액입니다. 이 말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7만 원이 필요하니까 7만 원 대손출납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에서 5천 원 쓰고 4만 5천 원 남았으니까 얼마만 더 추가 설정하면 돼? 2만 5천 원 추가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 설정이죠, 추가.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다시 추가액 표시해주면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해서 그지? 대손 추산액이 7만 원 나왔는데 이 대손 추산액이 무슨 대손 충당금이다? 기말 대손 충당금이다. 근데 결산 때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에서 얼마를 뺀 5천 원 뺀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4만 5천 남아 있으니까 7만 원에서 4만 5천 원 빼주면 2만 5천 원만 추가 설정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를.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설정률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곱해 나오는 못 받을 거 예상되는 대손 추산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 차기월이 7만 원 돼야 되는데
그전에 충당한 기초대출 5만 원에서 대손 발생에 사용한 외상 매출금 5천 원 빼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4만 5천 원 남아있으니까 2만 5천 원만 추가 설정해주면 되고, 추가 설정액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회계 처리가 차변에 대손 상각비 2만 5천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 5천 원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것도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어? 결산 후 손익계산서 대손 뭐 단기본 대손 삼각비와 재무상태표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요즘에 이거 잘 물어본다. 손익계산서 대손 삼각비는 얼마? 응? 2만 5천 원이고 재무상태표 대손 충당금은 얼마? 7만 원. 그치? 7만 원. 이게 기말대충이라는 거. 요즘에 이런 거 잘 물어본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결국 2만 5천 원이죠. 답은 4번? 2만 5천 원이고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 이자 받으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치? 그 다음에 로열티는 다른 사람의 어떤 뭐 그 뭐죠 뭐 브랜드 그지? 뭐 그런 것들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게 로열티 수익 이런 것들은 용역에 대한 거고 타인에게 사용한다는 게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을. 상품 판매 수익은 무슨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유형에 해당하나 상품 판매 수익은 재화를 구매자에게 모여하는 건다. 이전한 거, 이전한 거. 이전한 거.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주식 투자하고 그지? 예. 어떤 브랜드 이름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예,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로열티 수익인데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자산을 사용하게 한 거고 상품 판매 수익은 재화를 구매자에게 뭐 한 거다? 이전한 거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감가상각하려면 내용연수, 잔존가치, 무슨 원가, 취득원가, 생산량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3요소를 우리가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를 하고 5번 답은 1번이고 6번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을 보여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화폐성 자산은 여러분들 돈으로 받거나 돈으로 줘야 되는 게 화폐성 자산이야.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그치? 뭐 이런 것들. 1번은 맞는 얘기고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해서 미래 경제수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 개발비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제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다. 종종 우리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브랜드 가치 나오거든. 브랜드 가치. 뭐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라고 나올까? 삼성.
금액은 안 나오나? 그냥 5위권이다 이렇게 나왔네.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 가치 평균 성장이 10%의 두 배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경 흑출 작년 54억 달러의 세배가 넘는 171억 달러로 벌렸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746억 브랜드 가치가 746억 달러가 됐다는 얘기네, 그치? 어? 근데 이거를 회사의 자산으로 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누군가가 저만큼을 더 주고 인수해도 저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줬을 때는 그거를 인식을 하지만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장부에 적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비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모르면 연구 단계로 봐요.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모르면 무슨 단계로 본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 틀린 건 3번이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 유산 항목은 유형자산 인식이 안 되고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대표적으로 자본 조정은 주감자죠.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다 손실 나왔다. 감자 사서 자기 주식 팔아 손실 나왔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서 이제 자기 주식 감자 차선은 예, 자본 조정이고 답이 60만 원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건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지? 자본 잉여금은 예, 자본 거래에서 남은 돈. 대표적으로 주감자.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액보다 더 받고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 감자가 이익 나왔다. 감자 차익. 자기 주식 팔아서 이익 나왔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등이 있고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본 조정을 인식할 때도 자본잉여금의 반대부터 인식합니다.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했다. 주식 할인 발행 사격. 감자다 손실 나왔다. 감자 파손. 자기를 팔아 손실 나왔다. 자기를 처분 손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인데 그 주식을 일시보유 목적사가 쓸 때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돈 가지고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 잉여금 중에 일부를 주식 배당 주기로 결의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자 차손하고 자기 주식하고 해서 60만 원이 자본 조정이고 8번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세무의 단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 구조 중에서 영업이익은 매출액,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영가비료로 끝나요. 급여, 세금과 원가, 무슨 비, 그지 무슨 용. 영업의 비용은 용실, 금, 손을 보통 끝납니다. 이자 비용. 무슨 손실, 기부금, 무슨 차손. 근데 물어보는 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은 1번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세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상하였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그지? 그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고 이자 비용도 동그라미 2번에 사업 운영 자금에 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비용 계산했다. 얘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고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 선전비 계산했다.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용, 관리비, 영업이익에 영향 있죠.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외환산 손실, 기말결산 시 외화예금에 대한 외환산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이익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산회계 1급 95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습니다.